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마지막 반감기에 의한 상승 여력은 이제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다음 반감기 때까지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댓글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갈 걸 예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영상은 사실 오늘의 영상을 위한 거였는데 오늘의 주제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코인 시장 4년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 시장의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출발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끝나서 이제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2025년 비트코인 확신은 있는데 장투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빙하기에는 절대 안 오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지금 코인 다 정리하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하는 날 그때 풀매수를 해서 1년 있다가 파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네, 좋은 질문들입니다. 자, 먼저 이 질문에 답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반감기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보상을 줍니다. 이걸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탁 잘라서 줄이는 건데 이 보상을 반으로 줄인다. 이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보상을 갑자기 반으로 줄여버리니까 시장으로 유입되던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2016년에 두 번째 반감기 그리고 2020년에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두 번째 영상이 반감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영상. 저를 가장 조롱받게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아주 선정적이죠. 반감기로만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33만 달러. 이거 기도 안 차죠. 그래도 오늘의 주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인은 다 배제하고 반감기로만 봤을 때 숫자적으로 같은 비율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2013년과 2017년에 상승의 움직임을 그때 움직임을 기반으로 보면 3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사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30만 달러는커녕 10만 달러도 못 가고 그냥 팍 주저앉아 버렸죠. 아이고 정말 민망한데 저의 김칫국 영상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내용 스크린 캡처만 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이 화면은 상승률 대비 예상 수치입니다. 2017년에 반감기가 있었던 날부터 최고점까지 보시는 것처럼 2,900%가 올랐습니다. 같은 비율로 오른다면 27만 달러까지 오른다. 정말 환상의 숫자이긴 한데. 자, 그 다음 화면. 이 다음은 최고점 대비입니다. 2013년 최고 가격이 1178달러, 그리고 2017년 최고 가격이 19,800달러. 1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6.8배. 그 비율로 이번 사이클에서도 오른다면 그렇게 하면 33만 달러까지도 거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시장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참 김칫국만 마시다가 2021년이 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6년 반감기 후
525일 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펼쳐진다면 그때가 2021년 10월 21일 이 정도쯤에 대략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10월 21일이면 그때 팔았으면 꽤 괜찮았겠죠. 그때 비트코인이 한 6만 4천 달러 그 정도 됐었으니까. 그런데 몇십만 달러 비트코인은 이거 거의 황당한 수준으로 완전히 빗나갔는데 이거 틀린 건 틀린 거고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겨우 2번의 반감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죠.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반감기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움직임의 크기는 작아져 버렸지만 보상이 반으로 탁 줄어버리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줄었다고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대략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2021년에 기대했던 것만큼 큰 상승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상승은 기관들이 주도를 했다. 기관들은 행정 절차가 느리죠. 2017년에 개미들이 거품 물고 막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 4월 말에 살짝 그런 모습을 보이려다 말았죠. 그런데 기관들의 자금이란 게 섞여버리니까 2017년에 봤던 이런 수직 상승 그리고 수직 하락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총이 올라가면서 이 등락의 폭도 작아진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유통량을 한번 확인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좀 핵심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스케줄입니다. 자, 2009년에 비트코인이 시작되었죠. 블록 넘버 0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블록 보상이 50개입니다. 블록 한 개를 채굴하면 50개의 비트코인을 줍니다. 비트코인 유통량이 이만큼이 될 때까지 이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시작은 0%로 시작을 합니다. 2012년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50개 주던 보상을 반으로 잘라서 25개를 줍니다. 그리고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죠. 이때 또 반으로 잘라서 12.5개로 보상을 줄입니다. 2020년에 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또 보상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6.25로 줄은 거죠. 2024년에 또 반감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상이 3.125개로 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벌써 2024년쯤 되면 93.75%가 채굴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비트코인 이제부터는. 또 2028년이 되면 반감기가 옵니다. 그때는 또 반으로 주니까 1.56개. 이렇게 계속 반으로 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벌써 비트코인은 거의 다 채굴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2036년 정도가 되면 99%가 넘게 채굴이 돼버리죠. 그래도 계속 4년에 한 번씩 계속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보상이 이제는 너무너무 작아졌으니까 영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여기요. 2036년에 이때는 원 사토시입니다. 원 사토시란 100만 분의 1 비트코인.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라고 해도 블록 보상이 1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만 달러라고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해지는 거죠, 보상이.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 채굴이 되면 100%가 채굴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2140년이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렇게나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유통량을 가지고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죠.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일단 지금은 2020년 반감기의 약발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줄어버린 공급량에 대한 충격이 시장에 이제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반감기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벤트죠.
마치 이런 코인을 소각을 탁탁 하면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게 과연 이 희소성, 코인이 없어지는 이 희소성 뿐인가? 이게 아주 중요할 텐데요. 유통량의 공급이 줄어버려서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 유통량만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다냐? 당연히 아니겠죠. 다른 요인들도 충분히 어쩌면 반감기보다 더 크게 작용할 요인들이 아주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년에 한 번씩 10조 원씩 추가 펀딩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 자, 추가 펀딩을 받으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시총이 5조일 때는 10조 원 추가 펀딩은 이거 그냥 파티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4년 후에 시총이 50조가 되었다. 삼성이. 그러면 이제 10조 원 펀딩은 그만큼 폭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총 5조 원일 때하고는 이제 얘기가 좀 다르죠. 만약에 삼성 시총이 지금 한 400조 원이 넘는데 지금 10조 원 펀딩은 그냥 그저 그런 좋긴 하지만 막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두 일어나서 파티를 할 만한 그런 큰 펀딩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변화만이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반감기의 영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보상을 줄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2012년에 보상을 50개를 줬었는데 그걸 반으로 탁 잘라서 25개가 되었습니다. 반으로 줄인 거죠. 그리고 2016년에 25개에서 다시 12.5개로 줄입니다. 반감기니까 반으로. 그리고 2020년에 또 이걸 반으로 줄여서 6.25개. 자, 이제는 전체 유통량도 훨씬 많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유통량이 1900만 정도입니다. 1200만 개일 때 25개를 잘라버리는 거 하고 1900만일 때 6.25개를 잘라버리는 거랑 비교를 하면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영향이 훨씬 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감기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감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시장 점유, 상용화, 제도화 이런 것들이겠죠. 비트코인을 너도 나도 법정 통화로 만들고 또 ETF가 승인되고 또 기관들이 달려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부 펀드가 들어온다든지 연금 펀드 이러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이거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감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반감기와 관계없이 오를 수가 있다.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의 문제일 거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지금 다 정리하고 2024년 반감기 날 올인해서 풀매수를 때려서 1년 후에 파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좋은 선택은 잘 모르겠고 승률이 아주 높은 선택이지 않을까. 다음 반감기는 2024년 3월 2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초. 자, 새로운 반감기가 시작되면 가격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분명 가격 상승은 있을 텐데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감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될 듯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쓰이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용 실혜가 나타나고 대형 투자 기관들이 너도 뛰어들면서 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2024년 반감기만 바라보는 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제가 파란 색깔 막대기로 반감기를 표시해 봤습니다. 2012년 반감기, 2016년, 그리고 2020년 반감기. 2020년 반감기 이후 우리가 큰 상승을 기대했죠. 이번 상승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이런 모습일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비슷하지가 않죠.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다면 반감기부터 시작해서 약발이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 이건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죠.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그 정도에서 계속 상승을 이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질문에 답해보자면 지금 다 팔고 다음 반감기 때 풀매수 때리는 게 더 나을까요? 다음 반감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반감기 때 더 낮은 가격이어야 할 텐데,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이 지금 계속 다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반감기 이후 약발이 떨어져서 이제는 하락장에 들어섰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큰 하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가 6,000달러 정도, 3,000달러까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반감기 때는 10,000달러 정도 거의 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만약에 우리가 이쯤 와 있다고 해도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역시 다음 반감기 때는 훨씬 높이가 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도 있지 않았나.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뭉툭하게 올라갔었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살짝 내려왔다가 또 뭉툭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살짝만 조정을 하고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또 이런 하락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런 상승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인의 역사가 너무나 짧습니다. 아직까지 반감기 후 큰 상승은 딱 두 번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 반감기 사이클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 반감기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2020년 요번 거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니까 빼고 나면 겨우 두 번의 완전한 상승장이 있었다. 자, 이 두 번을 토대로 일반화를 시켜서 앞으로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반복될 거야 라고 단언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사이클부터는 길어지는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관들의 느린 절차, 또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로 올해나 또 내년쯤에 아마 이번 사이클에 탑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반감기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우라는 유명한 온체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트코인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시작하자마자 수직 상승을 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 그리고 2012년 반감기 이후 급상승, 여기가 두 번째 사이클. 그리고 2016년의 반감기 이후 세 번째 사이클. 그리고 2020년 반감기 이후 마지막 사이클.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이제 더 사이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반감기, 2024년 반감기도 이 중에 등락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반감기 때문에 상승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하락도 하고, 또 상승 하락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펀더멘틀에 의한 이런 커다란 사이클,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이렇게 펼쳐지면 정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한 가격 패턴과 여러 가지 가능 시나리오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반감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커져만 가는 다른 요인들과의 복합적인 관계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